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관 옆 동물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귀여운 아기 코끼리 저희가 희망이도 얘기를 들어봤고 네. 또 코시기도 만나봤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장수의 상징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거북이는 유난히 우리나라 고전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혹시 거북이에 관련된 이야기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토끼와 거북이 그렇죠.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별주부전에서 네. 충신 거북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어렵게 간다면 네. 뭐 부지가라고 옛날 아. 고대 가요도 있었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거북이가 등장하는 설화나 고전, 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북이는 주로 신비스러운 동물로 나타나서 신과 인간을 엮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거북이와 함께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거북이가 지구상에 사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무려 2억 3천만 년 전에 거북이의 조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중생대 이후의 지층에서 지금의 거북류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북이도 실체가 있는 동물이었네요. 그렇죠. 네,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앞서 이제 별주부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충신 거북이 네.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거북이가 토끼 간을 구하러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실제 거북이의 생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전 속에서 그럼 과학을 찾아보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나오는 거북이가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넘나드는데 바다 거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바다 거북은 알을 낳을 때만 제외하고 평생을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거북이가 보통 느림보의 대명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다 거북은 수영할 때만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 대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대사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태가 니는 아시아에 물게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노? 조련 그 봐라 아니다. 네, 영화 속 대사도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들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질문만 하고 답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답은 알려주지 네. 않았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과거 조련 선수의 기록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적어도 바다 거북은 박태환 선수보다는 3배 정도 빠릅니다. 세 배 나요. 3배 정도 빠른데요. 어허. 평균 유용 속도가 시속 20km 정도 되고요.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최대 시속 32km까지도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어허. 박태환 선수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 당시 기록을 환산해 보면 시속 6.49k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세계적인 수영 선수 속도보다 3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 거북이가 느린 동물의 대명사였는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기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다 거북의 한한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어. 바다 거북과 반대인 육지 거북인데요. 예. 이 헤엄을 못 치는 육지 거북은 아프리카처럼 건조한 지역에 살면서 풀이나 수분이 많은 선인장을 즐겨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이 바다 거북과 달리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물갈퀴가 퇴화했고요. 대신에 발이 아주 단단하고 발톱이 날카롭게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육지에서만 사는 거북이도 있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앞서 영상을 보니까 모래 위에서 지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북이 육지 거북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아프리카 가시 거북입니다. 네. 유난히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요. 뭐 지금은 식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네. 네, 깊게는 수미터까지 모래를 파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 가시거북 팔남매가 국내 아쿠아리움에서는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희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지난 3월에 알에서 깨어난 8마리 새끼 거북입니다. 귀엽죠? 굉장히 상당히 크기가 작고요. 작네요. 네. 아기자기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새끼들의 경우 4개월 정도 컸는데 몸무게가 40g 정도 나가고요. 네. 아직 등껍딱지도 다 무르익지 않아서 말랑말랑한 아. 상태입니다. 하지만 100kg까지 자라는 거북이기 네. 때문에 시간이 오- 좀 지나면요. 그렇죠. 네. 5년 정도만 지나도 성체로 훌쩍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 야, 지금 40g짜리가 5년만 지나면 100kg이 된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송창인데. 네. 근데 첫 번식이라고 했어요. 네, 그만큼 이게
번식이 어렵나 보네요. 이 엄마 거북이 그동안 알을 낳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는 성숙이 안 돼서 무정란이 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네. 엄마는 물론 다른 거북이들이 실수로 알을 깨뜨리는 경우가 아하. 많아서 부화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직접 부화를 도왔던 아쿠아리스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연 부화를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북이들이 이제 해를 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공 부화로 따로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온도랑 뭐 습도를 맞춰줘가지고 한 3달 정도 걸려서 지금 아기들이 태어났고요. 굉장히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이렇게 또 귀여운 새끼 거북들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앞서 이동훈 기자가 이 거북이가 파충류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수의 상징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거북이가요. 이 새끼 거북이들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정도 앞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 가시거북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 아, 네. 60살까지 살 수 있고요. 30살이 넘으면 이 사람처럼 관절염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네. 네, 보통 거북의 경우는 50년은 기본으로 살 수 있고요. 100살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해에는 영국의 코끼리 거북 한 마리가 183살을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육상 동물로서는 최장수 동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장수의 상징답게 네. 183세까지 엄청납니다. 이제 바다 거북하고 육지 거북을 살펴봤는데 네. 아까 생김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는 곳만큼이나 생김새가 많이 달라 보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다를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발 모양입니다. 이 바다 거북은 물속을 헤엄치기 때문에 발이 지느러미처럼 아주 날렵하게 생겼죠. 네. 반면에 육지 거북은 땅을 디디기 쉽도록 튼튼한 원통 모양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를 걸어 다니면서 발 모양이 자연스럽게 진화한 건데요. 가시처럼 생긴 비늘이나 보시는 것처럼 발톱이 아주 날카롭게 발달돼 있어서 땅 파기에도 최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생김새가 다른데 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는 발이 한마디로 노를 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수영하기 좋도록 네. 이제 발달을 한 건데요. 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등딱지입니다. 네. 보시면 이 벌써 모양이 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 네, 있으실 그러네요. 텐데요. 네, 바다 거북은 헤엄치기에 좋은 유선형의 날렵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윗부분이 평평해서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돼 있는데요. 육지 거북은 이와 달리 등딱지가 위로 불룩 솟아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숨을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천적이 나타나면 몸을 이렇게 숨길 수 있도록 등딱지가 솟아오른 겁니다. 무게도 훨씬 무겁고 단단해서 육지 거북의 경우는 자칫 뒤집히면 정말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고. 경우도 영원히요? 네, 네.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바다 거북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이가 그 등딱지 속으로 목을 탁 넣어버리는 것은 못하는 건가요? 네, 육지 거북은 이 머리와 발을 동시에 등딱지 속에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네. 보신 것처럼 납작하잖아요, 바다 거북은. 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바다에 살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은 편이죠. 아하. 뭐 우리가 흔히 거북이 하면 느리다, 느린 걸음할 때 거북이 걸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바다 거북은 뭐 박태환 선수보다 빠르다고 하니까 오늘 네. 이 시간 통해서 정말 거북이에 대해 몰랐던 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